자료 21페이지에 이제 심리와 관련되는 거죠. 심리. 그러니까 소송 요건도 심리하는 것이고, 요건 심리 끝나면 무슨 심리를 하죠? 본안 심리. 심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심리, 본안 심리인데, 그 심리와 관련된 원칙, 첫상 변구공과 관련된 것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관련된 것이고, 알고 계시겠지만 변론주의는 그 법령에 요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13번의 입증 증명 책임은 이제 21년에 기출됐지만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진위 불명인 경우에 문제된다. 근데 요거를 할 때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26조의 의미가 원칙 변론주의, 보충적 직권 탐지주의인데, 그 변론주의 또는 입증 책임의 경우에 법률 요건 분류설이죠. 법률 요건 분류설. 원요 개편회가 있는데 법률 요건 분류설. 기억나요? 예. 그럼 이제 그 법령의 요건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본안 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기에서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본안 심리와 관련돼서 전제가 뭐냐면 본안 심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본안 심리. 취소 소송의 본안 심리는 무엇을 검토하는 것이죠?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요. 처분의 위법성 여부.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결국 법은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무슨 법이죠? 성문법. 문자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문법. 그래서 성문법 위반해서 위법인지 거기에 따라서 적법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실체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실체법은 이제 27페이지에 있죠. 27페이지. 본안 심리가 이제 처분의 위법, 원고의 주장은 처분의 위법, 피고의 주장은 처분의 적법인데, 즉 법령에 위반한 처분인지 법령에 따른 처분인지를 결정하려면 그 법령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령은 2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맨 위에 3번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정한 법이 행정입법이다. 이런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정한 법령이 뭐가 있죠? 법률이죠. 법률. 특히 이제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이죠, 공법. 공법률을 말하는 거죠. 공법률의 대표 선수가 이제 행정법이에요. 다른 법도 있지만. 그래서 입법부에서 행정법률을 만들면, 이 행정법률은 큰 기준으로 나눈다면 침입적 행정과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과 관련된 법률, 이렇게 학자들이 나눈 거죠. 그런데 침입적 행정과 관련된 행정은 대표적인 행정이 혹시 무슨 행정이죠? 조세행정. 오, 제대로 배웠네. 조세행정. 수익적 행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 어느 부분이죠? 건축행정이죠. 건축행정.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건축물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기울이는 행정법이 건축법. 여기 세금과 관련해서 예컨대 법인이 활동을 했다. 개인이 활동을 했다. 개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소득을 얻었다. 그럼 개인은 어떤 세금을 내야 되죠? 소득세. 이런 거 적지 마세요. 그냥 소득세 법이 있죠. 소득세법. 이 소득세는 이제 근로에서 얻은 소득이면 근로소득세. 부동산을 101호를 1억에 사서 2억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라는 자산에 의한 소득세, 근로 이외의 기타 자산에 의한 소득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건축물 말고 건축물은 토지 위에 지어지니까 토지와 관련된 행정법이 혹시 무슨 법이라고 했었죠? 국토법이죠.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뭐 저쪽에 중개사 파트에서는 국계법이라고 가르치는데 정확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이제 국토법.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 법률을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다.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법을 만들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법이니까 공익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예컨대 조세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득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무엇이겠어요? 재정 확보죠. 재정. 국가에 세금이 들어온 게 세입, 세금이 난 게 세출. 그게 재정이잖아요. 재정. 재정 확보 플러스 세금 부과가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평등 과세. 이제 이런 게 소득세법이 추구하는 공익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 건축법이 추구하는 공익 목적은 혹시 무엇일까요? 건축물의 안전성이에요. 건축물의 기준 또는 미관 이런 걸 정해서 안전성 또는 미관 등을 추구하는 법이 건축법이다. 대한민국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공익.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개발 행위. 예컨대 산을 깎아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이러면 자연환경 훼손되죠. 그래서 국토법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이 달성하려는 공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률을 만들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행정작용. 행정작용. 그래서 제일 큰 개념이 행정작용. 행정작용. 근데 행정작용이 법령에 따른 것이면 적법한 다른 행정작용이면 적법한 행정작용은 국민이 수긍을 하는데 여기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이니까 국민이 이에 불복해서 구제를 간다. 이런 흐름 알고 계시고 행정작용 가운데 행정작용 이제 학자들이 나눌 때 법적 작용과 법적 작용의 반대말이 뭐죠? 사실작용. 오, 잘 배웠네. 법적 작용 가운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뭐라고 부르죠? 행정부에서 만드는 행정 입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별적, 구체적인 법적 작용을 뭐라고 하죠? 그걸 행정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요 행정행위가 이 법률과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행정입법을 혹시 뭐라고 하죠?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거기 27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게 법규명령. 법규명령.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행정입법을 혹시 뭐라고 하죠?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입법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행정입법 가운데 법규명령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일반적이죠. 일반적.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상정한다. 추상적이죠. 행정행위에 개입이 있어 영향을 미친다. 간접적이죠. 간접적. 그래서 두 문자가 얘는 일, 추, 간이죠. 그래서 법규명령은 대통령이 만들 때는 뭐라고 정해야 되죠? 시행령. 총리나 각부에서 만들 때는 시행규칙. 이렇게. 예컨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기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그 다음에 이런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행정행위라는 매개행위가 있어요. 매개행위. 그래서 행정행위는 행정처의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 그래서 저 대표적인 거 세 개 외우라고 했었죠. 뭐가 있었죠? 하명, 허가, 특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명의 대표 선수가 요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부과했다. 이거죠. 1,000만 원 부과.
강남구 세무서장이 소득세 법률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갑의 사안에 집행한 것이 세금부가 행위인데 얘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적 작용 중에 행정행위 가운데 하명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런 세금 부과가 하명이 법령에 따르면 적법이니까 불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법령을 위반하면 위법하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불복을 한다. 여기 허가도 마찬가지. 허가. 어제 이제 사례 다룬 것 중에서 경원자성 기억나요? 경원자성. 갑이라는 사람한테 행정청이 허가를 해줬는데 갑은 요건을 갖춘 자였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였어요? 갖추지 못한 자였었죠. 갖추지 못한 자한테 요 LPG 주유소 허가가 나갔으니까 이 허가는 그 관련 법령, LPG 주유소 법률 또는 법규명령, 법령에 위반한 처분이에요? 따른 처분이에요? 위반한 처분이니까 위법이란 말이에요. 위법이니까 같이 신청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의리, 제3자가 불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위법이니까 구제를 간다,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법일 때 이제 구제 가는 것이 원래 사법부에서 하는 사법작용, 재판작용. 원칙은 사법부인 법원에 취소 소송을 가는 것이다. 이 세금부가 행위 없애달라. 이런 세금부가 행위, 이런 허가는 권력작용이에요? 비권력작용이에요? 권력작용. 이 권력작용에 대항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죠?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몇 조죠? 3조 1호죠. 3조 1호.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3조 1호. 3조 1호. 항고소송은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무슨 소송? 취소소송. 중대명백하면 무효 등 확인 소송. 처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별한다면 무슨 처분과 침입적 처분과 또 무슨 처분? 수익적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공권력의 행사 거부. 얘는 자귀예요, 부자귀예요? 자귀. 그래서 2조 1항 1호의 처분 등 자귀가 단순 위법이면 취소소송, 중대명백한 위법이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이 자귀의 반대말이 뭐죠? 부자귀. 얘는 몇 호에 있죠? 2조 1항 2호에 있죠? 2조 1항 2호에. 자귀의 반대말 부자귀. 부자귀는 이제 4조 3호에 부자귀 위법 확인 소송을 가게 된다. 근데 어느 경우든 세금부가 위법한 세금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뭐라고 부르죠? 손해요, 손실이에요? 손해. 그 손해. 여기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손해가 나고 있죠, 손해. 그러면 그 손해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니 그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소송, 정확히는 이제 국가 배상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피고인 국가에게, 이게 국가 사무라면 국가 배상 의무가 있고, 나 갑에게는 의무의 반대말이 뭐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다. 권리 의무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법률 관계. 근데 그 법률 관계를 다설은 공법상 법률 관계로 봐요? 사법상 법률 관계로 봐요? 다수설. 공법상 법률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 법률 관계의 권리자가 원고, 의무자가 피고가 된 소송을 뭐라고 부르죠? 다설에 의하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된다. 당사자 소송 몇 조 있죠? 3조 2호예요. 3조 2호. 이거는 권력 관계가 아니라 비권력 관계. 여기 권력 관계에 대한 소송이 3조 1호의 항고소송이고, 그다음에 여기 비권력 관계에 관한 소송이
3조 2항에 있는 당사자 성이다. 다만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이라서 무슨 성을 제기하죠? 민사성을 제기한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저께 했던 거죠. 저 세금 부과든 아니면 저 허가든 또는 거부든 부작위든 취소성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했을 때 맨 처음에 무슨 심리를 하죠? 소송 요건 심리. 소송 요건이 어떻게 되죠? 대원소, 전기관 등을 충족하면 무슨 심리를 해야 되죠? 본안 심리. 본안 심리는 취소송에서 본안 심리는 원고, 갑 등은 뭐라고 주장하죠? 저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또는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반면에 이제 피고 A는 뭐라고 주장하죠? 과세 처분, 거부 처분 등은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의 본안 심리는 요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본안 심리의 대상을 소송의 객체라고 불러요? 소송의 주체라고 불러요? 소송의 객체죠. 본안 심리의 대상이 소송의 객체. 객체의 반대말은 뭐죠? 주체죠, 주체. 그래서 요 본안 심리의 대상인 소송의 객체는 다른 말로 소송물이라고 한다. 소송물. 그 소송물은 학설이 대립하지만 다설 판례에 의하면 취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객체의 반대말은 주체. 그럼 소송의 주체는 누구를 말하죠?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해결하는 거죠? 당사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당사자의 반대말. 법원이에요, 법원. 이게 소송의 주체. 당사자의 다툼을 언제나 법원이 해결해 준다. 그죠? 법원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재판이죠, 재판. 재판의 주된 형태가 뭐예요? 판결이지, 판결. 여기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무슨 판결? 각각 판결.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각각 판결.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대로 과세 또는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무슨 판결? 인용 판결. 피고의 주장대로 과세 처분 등이 적법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판결. 그래서 법원의 대답이 판결이에요, 판결. 근데 이 취소 소송은 주된 본안 소송이죠. 본안 소송. 이게 주된 소송이란 말이죠. 즉 항고소송 취소송이 본안 소송이에요. 근데 인용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중간에 임시적 구제 제도가 있는 거죠. 그 임시적 구제 제도를 뭐라고 부르죠? 가구제죠. 가구제. 이게 본안 소송의 반대말이 가구제야. 가구제. 그래서 가구제, 행정성법에 있는 가구제 명시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죠? 집행정지. 몇 조 있죠? 23조 2항 이하 있죠. 왜냐하면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허가, 갑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제3자 의리, 취소를 제기했을 때 원상회복 등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너무 늦게 나와서 집행정지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계적 입원 획인공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용 결정이죠.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슨 결정하겠어요? 기각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도 재판의 한 형태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은 주된 형태가 뭐예요? 판결. 이렇게 소송 진행과 관련된 것이 작은 재판이 결정.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 책에는 이 항고 소송과 관련된 것이
이런 4조의 취소, 무효확인, 부작위 확인 소송 등이 있고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본안 소송이야. 주된 소송이라면 주된 소송. 본안 소송에 인용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임시적 구제 수단을 뭐라고 불러요? 가구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집행정지.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된 게 혹시 뭐죠? 가처분의 준용 여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쭉 봤고 여기 이제 여기 얘기하려고 하네요. 여기. 처분의 위법성. 저 과세 처분이 위법인지 즉 법령에 위반했는지 적법인지 법령에 따랐는지를 가리려면 여기 법이 존재해야 된다. 법이. 그 법은 성문화되어 있으면 무슨 법? 성문법. 문자가 되어 있으면 성문법 위반했는지 아니면 여기 다른 처분인지 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자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해요? 불문법. 불문법을 다른 말로 이제 행정법에서는 일반 원칙이라고 해요. 일반 원칙. 그래서 일반 원칙, 뭐 비례 원칙 등에 위반했는지 따랐는지에 따라서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중에 여기 성문법 위반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 특강을 통해서 나중에 또 일개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 특강을 통해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행정입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행정입법. 그래서 여기까지 쭉 왔는데 그게 27페이지에 3번 행정입법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예컨대 법규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은 성문법이에요, 불문법이에요? 성문법이죠, 성문법. 그래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27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에 양가로 가번의 법규명령 등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이 돼요, 위법. 근데 거기에 따른 처분은 바로 적법이 돼요. 근데 양가로 나번의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인지 적법인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에 위반하더라도 반드시 위법은 아니고 그다음에 행정규칙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적법은 아니다. 결론, 원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따지는 것은 본안심리에서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가번의 법규명령은 본안심리를 할 때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에 있다. 양가로 나번의 행정규칙은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다. 이런 차이점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학자들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나누는 실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본안심리에. 그래서 이제 양가로 가번의 법규명령을 보면 첫 번째 줄에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법률 또는 상위 법령 예컨대 대통령이 만든 법규명령, 시행령, 총리, 각부 장관이 만든 법규명령, 시행규칙. 여기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면 상위 법령은 뭐가 있겠어요? 그거보다 위에 있는 법. 시행령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소득세 법률 있죠? 여기 이런 법률 위에 있는 국가의 최고법을 뭐라고 하죠? 헌법. 헌법도 법령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령할 때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행정규칙도. 근데 이제 여기 본안심리와 관련된 법령하면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행정규칙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하면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맨 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헌법. 국회에서 만든 성문법, 법률. 행정부에서 만든 성문법, 법규명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 이 행정규칙은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의 모든 형식이에요. 훈령, 고시 등등 이런 건 포함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얘는 재판 규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되는 거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규명령을 혹시 뭐라고 해요?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법규명령은 규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가 뭐가 있어요? 시도. 그럼 시도, 예컨대 서울시 의회에서 만든 소득세와 관련된 법규명령을 뭐라고 부르겠어? 서울시 조례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조례. 소득세법과 관련된 서울시 조례. 이해가시겠어요? 강남구 의회, 기초지자체인 강남구 의회에서 만든 법규명령도 뭐라 불러요? 조례라고 불러. 근데 어느 게 상위규범이겠어?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범이에요. 왜냐면 광역지자체니까. 그래서 여기 대가리 속에 꽉 박아놔야 돼. 이거 쓰라고 있는 거야. 다시. 기초지자체가 뭐가 있어요? 시, 군, 구. 시, 군, 구. 시군구는 어디에 속해 있죠? 광역지자체. 시, 도에, 시도에. 예컨대 강남구는 서울시에 속해 있다. 성남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시도는 또 어디에 속해 있죠? 대한민국 국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 그래서 국가, 거꾸로 말하면 이제 국가 내에 시도, 시도 내에 시군구. 그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강남구청장이 만든 법규명령은 뭐라고 부른다고? 규칙. 규칙. 이해가시겠어? 그래서 본안심리의 기준이 되려면 대의적 구속력이 있어야 돼.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은 헌법, 법률, 여기 법규명령, 법규명령 중에 해당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조례, 규칙이 법령이에요. 이해가시겠어? 법령. 근데 법령은 이런 건 전부 문자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문자화 되어 있지 않는 법령을 뭐라고 부른다고? 불문법 또는 일반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 뭐 대표적인 게 비례 원칙 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원래 이제 다른 시험에서 배우는 건데 노무사 시험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양가로 가본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다시 한번 보면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예컨대 대통령이나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법률 또는 상위법령 예컨대 시행령 등의 수권. 수권이 뭐냐면 니네들이 만들어라 라고 위임하는 걸 수권이라고 그래. 니네들이 야 복잡하니까 니네들이 만들어 이렇게. 수권에 의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일반적 추상적 강조했었죠. 일반적은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면 일반적. 일반적인 반대말은 뭐죠? 개별적. 특정 범위의 사람이면 개별적. 그래서 행정위는 일추간이 아니라 뭐예요? 개구직이라고 했잖아요. 개구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에요. 국민, 일반 국민. 근데 여기 세금 부과는 특정인 갑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걔를 뭐 특성을 뭐라고 불렀었죠? 개별적인 법적 작용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추상적이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되는 거예요?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사건. 불특정 다수의 사건. 어느 사건이든지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갑의 경우에는 특정 사건이죠. 특정 사건. 그 특정 사건 관련된 특성을 뭐라고 불러요? 구체적이라죠. 구체적. 추상적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 갑의 사건, 특정 사건이 되려면 이제 머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컨대 1,000만 원 세금 부과하기 전에 갑이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라는 걸 만들려면 빵빵년 2월 1일 날 세금 부과하기 전에 갑이 96년 2월 1일 날 아파트 101호를 사서 3년 있다 99년 2월 1일 날 을한테 팔았다. 주고 돈을 1억에 샀었는데 2억에 팔았다. 요런 1억 차익이 발생한 요 사건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죠.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뭐라고 한다고? 구체적.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법령이 아무리 있어도 그 법령 상태에서는 갑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 미치긴 미치는데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반드시 무엇에 개입이 있어야 돼?
이 행정이 하명 1,000만 원 세금 부과라는 행정행위에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개입이 있어요.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법규 명령의 특성을 뭐라고 불러요? 간접적이다. 간접적. 그다음에 행정행위의 특성은 세금 부과하면 바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얘는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이다. 다시 한번 이해시켜 드렸어요. 두 번째 줄에 일반적 추상적 규범 이해가요? 규범의 법령의 특성은 원칙이 일반적 추상적이야. 일반적 추상적의 반대말이 뭐라고? 개별적 구체적이야. 이건 법령의 특성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특성이에요. 행정행위.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원칙 무엇이어야 된다고? 이 행정작용 중에 무엇이어야 돼요? 행정행위여야 된다. 학자들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행정행위이면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두 번째 줄에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으로 대통령이 정할 때는 시행령, 총리, 각부, 장관이 정할 때는 시행규칙 형식으로.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이에요. 형식의 반대말이 뭐죠? 실질. 실질이 법규상이야. 법규상, 즉 실질은 법규상 가로 안에 국민의 권익. 권익이 뭐야? 재산권,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권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그래서 형식은 법규 명령의 형식은 어떻게 되죠? 법규 명령의 형식. 그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이야.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으로 그 끊고 실질은 뭐예요? 법규상. 법규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국민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법규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고. 그냥 막 붙인 게 아니라고. 행정규칙은 다른 말로 행정명령이라고 해. 행정명령. 근데 이거는 법규 명령이라. 법규가 뭐라고요? 국민의 권익. 국민의 권익은 헌법에 있는 모든 권익을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생명신체 권익, 그다음에 자유 권익, 그다음에 재산 권익 이렇게 다 헌법이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이 있죠. 그다음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세 개로 나눴죠. 헌법에서. 그래서 기본권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입법부 뭐가 나와요? 헌법의 구조가 국회가 나오는 거예요. 국회. 이해가시겠어요? 국회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행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등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입법부, 행정부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여기가 사법부죠? 재판하는 기관이 사법부니까 사법부 나오지. 사법부의 원칙은 법원이야, 법원. 근데 우리는 법원과는 독립된 사법부를 하나 더 두고 있어요. 그게 뭐야? 헌법재판소. 다른 나라는 겸해서 하는 기관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헌재 이렇게. 다만 이제 헌재를 별도로 둔 이유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죠? 그게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넘어가. 좀 위험하니까. 난 우리가 세뇌돼서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합시다. 왜냐면 수험생은 젊은 수험생만 있는 게 아니라 농구사 수험생은 또 직장인들도 있고 40대 특히 50대까지도 있어요. 네. 각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객관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 시각은 어디서 길러지느냐? 근거에 의해서 길러진다. 근거. 누가 뭐하다 라는 거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이 무조건 어디 당파니까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근거를 따져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전문직이니까. 됐고 세 번째 줄에 이제 따라서 법규 명령 어떤 특성이 있냐면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기관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대내적 구속력이래요. 대내적 구속력. 법규명령,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여기가 행정부죠. 행정부. 행정부의 행을 빼면 대한민국 정부, 거버먼트.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 그 밑에 총리. 그 밑에 각부 장관. 여기에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잖아요. 정부. 그 다음에 시도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도지사. 시군구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서울시에서만 일하는 공무원을 국가직이라고 불러요? 지방직이라고 불러요? 지방직. 여기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커버하는 공무원을 국가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요게 행정조직 내부예요. 행정조직 내부. 쉽게 말하면 맨 위에 대통령부터 맨 밑에 뭐 10급, 뭐 20급이 있다면 20급은 없지. 뭐 10급 말단 공무원까지. 이해가요? 거꾸로 말하면 10급 공무원부터 여기 대통령까지. 혹시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사무원이야? 아니잖아. 국회의원이고 사무 보러 다녀? 그러니까 개인사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법관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 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죄송해요. 여기 약간 요 부분 얘기하려면 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 권력을 공무원한테 왜 줬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줬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아니야. 1번 기준이야. 1번 기준. 통과. 하여튼 네 번째 줄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기관을 구성한다. 그걸 대내적 구속력이라. 공무원들이 지켜야 된다. 이런 뜻 쉽게 말하면. 그리고 법규사항은 대내적 조직 행정조직 내부의 반대말이 뭐예요? 외부죠. 외부. 그러니까 외부는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 그래서 법규사항은 국민의 권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조건에 국민과 법원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미친다. 그걸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법규성이라고 해요. 27페이지. 대외적 구속력, 법규성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 대외적 구속력, 법규성 밑에다가 재판 규범성 써놓으세요. 그래서 법규명령은 재판 규범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판 규범이 된다. 재판 규범 여기 본안 심리를 할 때 저 과세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가릴 수 있는 규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위가 관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 규범이 된다는 말은 법규명령, 시행령 등의 여기 다른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법하다. 다른 처분은 적법하니까 법원에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판결. 여기 위반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규명령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을 내고 그렇게 되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무슨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인용 판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용 판결을 할지 기각 판결을 할지 따지려면 요 법규명령에 위반한 처분인지 다른 처분인지를 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규명령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 법규명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법규성, 재판 규범성이라고 해요. 대외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행정규칙을 보면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상임법령에 수권 없이 제정하는 행정규칙도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성격을 가져요. 근데 형식이 두 번째 줄의 핵심이야. 형식은 시행규칙 이외의를 써놓으시면 돼. 두 번째 줄의 훈련고시 위에다가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의
모든 형식이에요. 얘가 뭐냐? 훈령, 고시, 예규 뭐 등등등 등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실질 내용이 뭐냐?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내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부 기준을 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세 번째 줄 끝부분에 행정규칙은 네 번째 줄에 대내적 구속력, 다시 말하면 공무원을 구속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내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즉 법규성이 없다. 법규성을 다른 말로 재판규범성이라고 했었죠. 재판규범성이 있다 없다. 즉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행정규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즉 본안심리를 할 때. 그래서 이와 같은 본안심리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행정입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하나가 뭐예요?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을 법규명령, 대의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입법을 행정규칙. 이해가시겠어요? 이건 이제 프린트물이라 좀 요약해서 써놨는데 이제 요 양자의 차이점은 기본서에 해당 페이지가 어차피 기본서에 있는 걸 갖다 붙인 거니까 기본서에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강 그냥 들으신 분은 이걸로 이해하시고 기본서 있으신 분은 기본서에 있으니까 페이지는 12페이지다 이 말이에요. 12페이지 지금 맨 위에 본안심리할 때 판단 유형 2라고 돼 있죠. 12페이지 맨 위에 판단 유형 2. 본안심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일 쉬운 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의 법 1, 법의 존재 형태가 있는데 행정법의 법 1, 법의 존재 형태는 가로 안에 문자가 되어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성문법. 문자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은 불문법 1번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의 성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어디에서? 본안심리에서 성법의 위반해서 위법인지 성법에 따라서 적법인지 이 처분이. 그럴 때 재판 규범성, 법규성이 있는 것은 1번의 법의 단계 구조, 헌법, 국민이 제정한 헌법,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규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등이 재판 규범성이 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법규 명령 조례 규칙 즉 행정입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아래 벽자 2번의 행정입법,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그 중에 이제 양가로 1번의 의 종류는 설명을 했고 양가로 2번의 차이점 보이세요?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가로 나번이에요. 양가로 나번. 법규성, 다른 말로 대의적 구속력, 다른 말로 재판규범성과 행정입법에 위반한 행정권 행사, 예컨대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줄에 법규명령은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재판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결론,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반대로 법규명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세 번째 줄에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행정기관만을 규율하므로 대내적 구속력만 있고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따라서 재판규범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이라도 결론이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 결론을 못 내린다. 거꾸로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이라도 반드시 적법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원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본안심리에서. 법규명령은 본안심리를 할 때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가릴 수 있는 재판규범이 될 수 있지만 행정규칙은 될 수 없다. 법규명령은 왜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의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왜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법규사항을 정하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아니라 국민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에 관한 내용. 죄송해요. 저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면 니네들이라고 한단 말이야. 국민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배운 애들은 자유가 없다니 말이 돼? 아 오늘 흥분했어 좀. 서울 법대 나오신 분이야. 나 환장하겠다 진짜. 생각이 자꾸 그 조직 내부에서 돌아가면 합리적 판단을 못해요. 뭐 다 못하고 다 잘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 발언이 있지만 그 발언만큼은 법과대학을 나오신 분이 할 발언이 아니야. 오늘 특강 아주 잘, 얘가 적절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형식과 실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은 형식이 어떻게 된다고?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이어야 돼. 실질 내용은 뭘 정해야 된다고요? 법규상 권익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돼. 행정규칙은 형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훈령, 고시 등등등. 내용은 뭐라고요?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의 기준이야, 기준. 그래야지만 이런 본안 심리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양가로 이번에 형식과 실질이 다른 행정 입법이 현실에서는 더 많다. 그래서 결론은 원래는 여기 행정 입법만 갖고 설명하면 학자들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누는 이유는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 나누는 이유는 실익이 본안 심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본안 심리. 그러면 이제 법규 명령의 형식은 시행령이나 무슨 형식이죠? 시행규칙 형식이어야 된다. 실질은 내용은 뭐가 돼야 되죠? 법규상 국민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지만 본안 심리를 할 때 법규 명령에 위반한 처분은 결론이 어떻게 되죠? 위반한 처분은 바로 위법이 되고 법규 명령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되죠? 바로 적법이 된다라고 해서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행정규칙 형식은 이거 이외의 모든 거 훈령, 고시, 예규 등등등이다. 모든 형식. 실질은 뭐죠?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기준. 따라서 얘는 국민에 대한 법이 될 수가 없어. 국민에 대한 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요. 행정부만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위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처분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적법은 아니다. 즉 위법인지 적법인지 결론을 못 낸다. 근데 얘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경우인데 현실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가 더 많다. 그게 하나가 뭐가 있냐? 법규명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행정규칙 형식, 훈령,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일단 기본서를 보고 있으니까 기본서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프린트물 갖고 계신 분은 27페이지예요. 또 여기 촬영하니까 프린트물 봐야겠네. 프린트물 27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에 형식과 실질이 다른 행정입법 보이세요? 그래서 그건 이제 판례에 따를 때 이제 성질인데 양가로 가번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거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이 시행령, 시행규칙 형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실질 내용은 뭐 해야 돼요?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어야 돼. 그래서 기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양가로 나번에 여기 행정규칙, 훈령, 고시 등의 형식의 뭐예요? 법규 명령.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형식과 실질이 다른 양가로 가번의 경우에
양으로 가본의 경우에 본안 심리를 하려면 먼저 형식을 중시해서 법규 명령으로 볼 것이냐, 시행령 기준이 나왔을 때 실질을 중시해서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형식을 중시한다면 예컨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면허 취소 등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그러면 형식을 중시하면 법규 명령이죠. 그 법규 명령에 위반한 면허 취소 처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을 중시한다면 얘는 행정규칙이 되는 거예요. 행정규칙이 되는 거니까 행정규칙에 위반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면허 취소 처분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에는 이 규범의 성질을 뭘로 볼지를 먼저 결정해 줘야 돼. 법규 명령으로 볼지 행정규칙으로 볼지. 판례는 원칙적으로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에는 실질서를 택해요. 근데 여기 시행령 형식의 경우에는 형식서를 택해.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 기준의 경우에는 뭘로 봐요? 형식을 중시해서 뭘로 봐? 법규 명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기준의 경우에는 실질을 중시해서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가로 1번이야. 반가로 1번. 반가로 1번에 총유령 불형은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에는 실질을 중시해서 뭘로 본다고? 행정규칙으로 본다. 예컨대 첫 번째 줄에 판례 주된 입장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이세요? 시행규칙. 그 다음에 운전면허 거기 기준 보이세요? 기준. 여기 시행규칙이니까 법규명령 형식이죠? 기준이니까 뭐예요? 실질이. 행정규칙이죠? 그 경우에는 뭘 중시해서? 두 번째 줄에 실질을 중시하여 뭘로 본다? 행정규칙으로 본다. 반가로 이번에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형식의 경우에는 뭘 중시해요? 형식을 중시해요. 형식. 그래서 예컨대 니은번 해보시면 니은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보이세요? 시행령. 시행령이니까 법규명령 형식이에요? 행정규칙 형식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과징금 처벌의 기준 보세요. 기준. 실질이 뭐예요? 행정규칙이죠. 그럴 때는 뭘 중시해서? 형식을 중시해서 뭘로 봐요? 법규명령으로 본다. 판례는 그 두 가지로 나눈 거야. 노무사 시험에서는 원래 얘는 요 본안 심리를 할 때 결론이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는 건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양가로 가번의 법적 성질 메뉴 제목 양가로 가번 제목 맨 끝에 무엇과 관련돼요?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다. 협의의 소의 이익. 그 협의의 소익과 관련되는 문제가 페이지 14의 설문 2예요. 어제 잠깐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간 부분. 어디? 페이지 14에 물음 2라고 물음 2. 그 관련된 내용은 어디냐? 어제 3월 정지였는데 행정심판 가서 일부 인용 이행직일이 나와서 1월 정지 나온 사건이죠, 이게. 그런데 1월 정지 기간이 물음 2는 1월 정지 기간이 경과했잖아. 그럼 1월 정지 기간이 경과했으면 업무가 가능한데 그 경우에도 가중처분 규정이 있어요. 가중처분 규정이 어디 있냐면 지문에 위에 지문에 3분의 2 지점에 을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내용에 따라 1월 정지 처분을 했고 같은 위반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에 거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이세요? 법규명령 형식이에요? 행정규칙 형식이에요? 법규명령 형식이지. 별표에 행정처분 기준 보이세요? 기준? 실질이 뭐예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그래서 얘는 여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특히 시행규칙 형식이라면 시행규칙. 따라 거기 가중적 처분이 내려진다. 가중적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1차 위반하면 너 3월 정지인데 2차 위반하면 요 시행규칙상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2배 가중한다. 6월 정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중 처분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1월 정지 처분을
취소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 쟁점은 가중처분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있었을 때 논란이 됐어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있었을 때. 지금 여기가 시행규칙 기준이죠. 그래서 과거 판례는 만약에 이게 시행령 형식이면 뭘 중시했다고요? 형식을 중시해서 뭘로 봤어? 법규명령으로 봤어. 법규명령. 그래서 2배 가중하는 6월 정지처분이 반드시 내려진다. 그러니 소액이익이 있다. 과거 판례는 이렇게 판시를 했다고. 반면에 여기 시행규칙 형식이면 뭘 중시했어요? 실질을 중시해서 행정규칙으로 봤다고. 그래서 2배 가중은 반드시 내려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과거 판례가. 그래서 소액이 없다. 이렇게 봤었어요. 과거 판례가. 근데 현재 대법원 판례는 그런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이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에도 시행규칙도 실질이 행정규칙도 대내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배 가중하는 처분은 반드시 내려지니까 앞에 3월 정지, 1월 정지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과거 판례는 특히 여기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에 실질을 중시해서 행정규칙으로 봐서 소액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는데 현재는 시행규칙 형식이더라도 소액이 있다. 이게 낮기 때문에 가장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세세한 내용은 또 일기에 또 할 거예요. 다시 27페이지로 와서 두 번째 박스에 형식과 실질이 다른 행정입법과 관련해서 양가로 가번은 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노무사 시험에서는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협의에서 과거 판례가 반가로 1번의 시행규칙 형식이면 실질의 행정규칙이니까 가중처분은 안 내려진다. 소액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고 반가로 2번의 시행령 형식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이니까 가중처분이 반드시 내려진다. 그러니 취소 판결을 받아놔야 된다. 협의석이 있다. 과거 판례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현재 판례는 반가로 1번의 시행규칙 형식의 경우에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가중처분은 반드시 내려지니 소액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됐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법규명령으로 볼지 행정규칙으로 볼지는 이 본안심리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안심리에서. 또 하나의 실익이 이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무사 시험은 협의의 소익과 관련해서만 얘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특강 왔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공짜로 보낼 수는 없다. 뭔가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얻어갔어요? 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 본 사람도 저한테 안 들은 사람 잘 몰라요. 합격했어도. 그리고 고시 합격자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알아야만 붙는다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면 뽀록이 난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쉬기 전에. 그럼 이런 형식과 실질이 다른 행정입법이 왜 많아졌겠어? 현실에서. 어? 법규상은 원래 무슨 형식으로 정해야 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근데 여기 공포는 대통령이 하겠죠. 시행령. 총리나 장관이 시행규칙 공포는 하겠지. 사인만 하는 거죠. 기한은 누가 해?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거지. 1급이 해, 2급이 해, 3급이 해, 4급이 해, 5급이 해, 6급이 해. 밑에서 하죠. 5급 이상이 소위 말하는 그 군대로 말하면 장교급이죠. 민간기업으로 말하면 과장급이죠. 5급이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5급 공채 행시잖아요. 행시. 6급 이하는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6급, 7급이 하사관급이야.
일반 기업에서는 대리급이죠. 나머지는 기타. 하여튼 이런 분들이 기한을 하죠. 그래서 여기 5급 과장님도 사인하고 그 다음에 상급도 사인하고 부서장이 사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대통령이 사인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 기한하는 사람들이 법규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아 이거는 시행령으로 이름을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요건 행정조직 내부의 사이니까 이거는 훈령 고시 등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1번.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제 생각에는 옛날에 알면 좋아요. 모르니까 자꾸 우긴단 말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정말 이 첨예한 상황에 있어서는 대충 배운 사람은 정확한 이해를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처음에는 대충 배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 뭐죠? 목소리야. 그 다음에 자기 막 으쌰으쌰해서 친구들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진실은 묻히지 않아. 언젠가는. 좀 쉬었다죠?